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끝내는 직장인주의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1월 2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가온 한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주간 증시체크 이번 주 키워드는요. 미 중간 선거 FMC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도 없고 수급도 없고 재료도 없는 산무장세가 다가오고 있다. 산무장세. 주도 없고 수급도 없고 재료도 없으면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제 지수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뭔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급격히 횡보도 아니고 이건 사실상 시장에서 뭔가 살 게 별로 없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이 향후에 계속될 확률이 높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뭐 19년도도 그렇고 이제 장세가 장기 박스권, 그러니까 예전에 12년부터 16년 말까지 장기 박스권이었다가 우리 올라갔잖아요. 다시 내려왔지만 그런 장세가 향후 한 3, 4년간 또 계속될 확률이 높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그때 특징이 보면 한때 우리가 코스피를 보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코스닥만 좀 보고 코스닥도 뭐 1분기에서 2분기까지만 보고 그리고 한 해 끝. 사실 그런 장세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산무장세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증시 점검 한번 볼까요? 매크로 지표 한번 보시죠. 중요하죠. 유가 60불, 미국채 10년물 3.2%, 그 다음에 원달러 확률 1160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상황. 유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10월 초에 거의 70불 넘었었죠. 근데 막 20% 30%씩 급락을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된다. 경기가 죽으니까 석유의 소비량이 줄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세적으로는 뭐 미국, 러시아와 사우디가 증산을 계속 뭐 하고 있다라는 거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다. 근데 어쨌든 유가는 싼 게 좋은 거죠, 저희한테.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게 유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유가는 낮을수록 저희한테 좋은 거죠. 실제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마 10월 달에 최근에 뭐 휘발유값이나 LPG가 엄청 올랐죠. 아마 이제 한 달 후에 반영이 될 건데 그때는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 3.2 형체 3.2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12월에 FMC가 금리 인상을 하죠. 거의 확정적인 거고요. 만약 안 올리면 1% 차이 납니다. 근데 한은에서 11월에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0.75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실 예전에 올렸어야 됐는데 우리 내수가 안 좋고 가계 부채가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은행들은 뭐 솔직히 이런 말해서 진짜 나쁜 놈들은 이미 가상금리 다 올렸죠. 금리가 안 올라도 미리 선반영하고 또 더 나쁜 데는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선반영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내년에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3번, 올해 4번을 하는 거고 그러면 2.7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75. 그죠? 2.75까지 올라가는 거지. 2.75. 아닌가요? 3%까지 가는 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뭐 그렇게 내년에 3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초부터 금리는 떨어질 확률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뭐 하실 때 그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하고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이제 부동산자 아주 큰 집을 사시기 위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금리에 이빠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번외로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환율입니다. 환율.
좀 떨어졌죠? 1129원. 월말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 29일 날 만나잖아요.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아, 좀 돼서 잘 될 것 같아. 라고 시장에선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죠. 보통 우리 뭐 1140원, 50원까지 갔죠. 그쵸? 근데 이미 지수는 이미 1160원대까지 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원화, 위에나 우린 다 원화와 위에나는 그 한 몸입니다. 원치 않지만 어쨌든 달러 대비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1월 말까지는요. 그 미국이 그 FOMC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원화가 강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크로 지표는 당분간 안정 국면. 이제 그 금리가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뭐 그렇게 어차피 올릴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외부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하는 거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해외 변수와 이제 국내 변수를 보는데 첫 번째 해외 변수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중간 선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여태까지 해외 변수 중에 가장 컸던 거죠.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이기느냐 지느냐 뭐 여러 가지 말만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인데 결론은 트럼프가 의외로 선전을 했다. 의외로 잘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생각보다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위치가 확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공화당 내에서의 그 어떤 나중에 향후 대선 내에서의 그 공화당 내에서의 경쟁자들보다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 한번 지금 여태까지 전략을 해보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당연히 재선을 하려고 2년 후에 재선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선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공화당 내에서도 입김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뒤돌아보니 중국이랑 싸우는 거, 북한 비핵화라는 거 잘 싸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안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빨리 끝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걸 계속 이슈로 끌고 가는 거죠. 2년 후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더 윽박지르고 북한 비핵화에서도 더 강하게 우리 서둘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재료를 계속 갖고 이제 향후 2년 대선 파이널 선거까지 가는 거죠. 괜찮은 재료니까. 효과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는 답답해지는 거죠. 뭔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좀 밀려서 좀 민주당의 입김이 세지고 뭐 그렇게 돼서 뭐 좀 이렇게 적당히 타협했으면 원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돌발 연기가 됐죠. 북한이 하루 전에 뭐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트럼프가 니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지금 모든 게 안 잡혀 있으니까 좀 미국과 일정 부분 협상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밑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승기는 미국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2월 초까지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12월 FOMC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큰 기조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에 보시면 국내 변수 보시면 이제 11월에 한국은 금리 인상 가능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올리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올리는 거에선 이미 시장에선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높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인상 횟수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올해처럼, 작년처럼, 작년에도 11월에 한 번 했고, 올해도 11월에 한 번 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11월에 한 번 하느냐? 아니냐? 뭐, 미국 FOMC처럼 여러 번 계속 올릴 거냐? 이제 그게 시장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근데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19년도 경기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지금 전망들이. 또다시 그래서 증시는 12년부터 17년까지, 16년 말까지 장기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또 국내 기관 투자가가 매도 중심입니다. 뭐 포트를 바꾸는 경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부크로징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 외에는 없다 따로. 사는 사람이 외국인뿐이 없는 거예요. 팔 때는 다 팔고. 이제 요런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해외 변수는 거의 뭐 이제 지금 11월에 당장은 뭐 그게 영향을 주는 건 없고, 이제 국내 변수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 증시가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수급표를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제 대비는 증감이고 지수가 개인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수급입니다. 빨간색 보시기 편하게 그냥 빨간 핸드폰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으로는 그냥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왔죠.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거의 10월 말까지는 외국인만 거의 팔았습니다. 근데 10월 후반부터는 외국인은 멈췄어요. 중간선거 다가오니까. 근데 기관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기금이 팔면 다른 조그만 뭐 연금 뭐 이런 데 다 따라서 팝니다. 보험사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인근 시점부터 달러엑스 외국인 매도가 감소됐고, 국내 기관 내 조기 부크로징 준비로 매도 장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기관이 파는 거죠. 코스피는. 근데 외국인이 사니까 그렇게 막 급락할 확률은 적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자, 코스닥.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어요. 뜨문뜨문 팔았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근데 10월 23일부터는 최근부터는 이제 이렇게 판다. 더 중요한 거 기관이 다 팔고 있다. 중소형주를 털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이오주나 뭐 IT나 다 가는 거죠. 10월 중순까지 외국인 주도로 순매도 추세였으나 연기금 등 이제 국내 기관 내 이제 조기 부클로징,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제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이제 뭐 업종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종목별 이슈, 테마, 개별 테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지수 매매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중간선거가 금주에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증시 변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이 매수 주체, 파는 사람만 있고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외국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중간선거가 종료됐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예상외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선전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요, 2년 후 재선 목표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북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미국의 강경한 자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다시 급등할 것인가? 11월 FOMC 정례회의 성명서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 FOMC 전까지 달러는 당분간 안정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국민연금이 역대급 순매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7, 8일인가 8일에 장중에 막 빠졌죠. 한 오후쯤에. 이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탁사들이 그냥 막 팔아버린 거예요. 특히 중소형주랑 뭐 SOC 관련 펀드인가 하여튼 뭐 이런 데서 그냥 팔아버렸답니다. 그냥 투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막 4% 5%씩 막 빠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연말까지 대형주 중심 장세다.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형주. 그러니까 개별 대형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왜 그러냐? 이제 연말에 수익률 관리한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 좀 대형주 중심으로 사갖고 떨어졌던 거 좀 사갖고 좀 올리고 사면 또 누가 따라 사잖아요. 올리면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고 이제 상장사의 10분의 4 10군주 중에 4군데가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 바이오, 항공, 어닝 쇼크 뭐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4분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둔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나마. 안 좋았는데 그나마 반도체는 좋았는데 4분기는 반도체마저 안 좋아지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진짜 지속이 되면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현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게 지수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자, 이렇게 개파락이 2번 났었죠.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개파락을 어느 정도 메꿨습니다. 그렇지만 11월 말까지는 새롭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향 박스권이긴 한데 좀 밑으로 떨어지는 박스권,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박스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간의 차트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많이 올랐죠. 2주 동안. 이제 달러 약세로 외국인 매도가 약화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들 연말 수익 관리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관이 엄청 팔아대네요. 엄청 팔아대네요. 엄청. 그죠? 외국인은 팔았다 할 수 없죠. 저 정도 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이 팔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색깔이. 저기 기관이 슉 팔 때는 뭔가 얘네가 포트를 바꾸는 거예요. 걔네들의 기관들의 포트를 바꾼다는 건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관들이 뭘 사고 파는지 잘 보셔야 된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뭐 차트나 같이 지금 지금 필요 없습니다. 현금이 더 우선이고요. 이제 앞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19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종목별로 이슈가 된다. 뭐 무슨 섹터가 잘 나가고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정책 중심으로 뭐 이런 거 빼고는 없겠죠.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개파락 거의 메꿨죠. 이거 똑같이 하향 박스권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825에서 625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습니다. 다 까먹었죠. 올랐던 거. 자,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입니다. 이제 시장을 받쳐줄 그 매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시장이요. 악재에 민감합니다. 11월 1주차 차트 보면 저러다가 뭐 악재 하나 당장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그러면 코스닥 훅 빠질 수 있어요.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이게 뭐 쉽게 병에 감기나 이런 거 걸리듯이 똑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저렇게 양매도 그나마 개인이 받쳤는데 개인이 계속 저렇게 받칠 수 있냐는 거죠. 한 주가 691포인트 시작해서 이제 687 거의 4포인트만 빠졌는데 이게 다 개인이 산 거예요. 제약 바이오 뭐 이런 거 샀겠죠.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희한한 종목, 과열 종목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고 시장에 별로 살 게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막 비이성적인 막 400% 500% 올라가는 게 하여튼 이상한 종목들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코스닥에 한 1200 종목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게 될 확률은 1200분의 1인 거죠. 그건 이제 좀 더 설명드리고. 자, 증시 전략.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소멸됐습니다. 중간선거 끝났고요. FOMC 설명서를 통해서 12월 금리 인상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될거나 이제 소멸했는데 중요한 건 뭐 올라갈 거리가 없는 게 우리 증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 증시 급등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우존스 나스닥 결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밤새 일어나서 다우존스 올랐어요. 아, 우리 증시 오르겠구나. 외국인 사서 쭉 가고. 아, 급락했어요. 나스닥이. 아, 그럼 내일 시장 빠졌겠구나. 이미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장세가 올 확률이 높다. 당장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코스닥이 내일 빠지냐 안 빠지냐. 빠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개별 종목 장세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관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뭘 사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관심 섹터는요, 뭐 BTS, 방탄소년단 섹터, 미세먼지 테마 쬐끔, 그 다음에 좀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이성적인 거가 뭐냐, 우선주 같은 거, 우선주 테마 같은 게 갈 때가 있어요. 시장에 갈 때 돈이 없거나 뭐 이럴 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장세가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특히 이제 우선주 테마가 만약 형성돼서 가면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뭐 이제 뭐 그 정치 관련으로 해갖고 이제 갔는데 지금 어쨌든 우선주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고요. 하루에도 마이너스 10% 갔다 0% 다시 끝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한테 뭐 추천드리고 이런 종목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진짜 종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장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은 어렵죠. 어쨌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한 번씩 보시고 뭐 흘러가는 거 보시고 한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마 중에 가장 관심 많은 테마는 BTS랑 이제 우선주인데 우선주보다도 BTS 테마가 이제 관심은 갑니다. 근데 이거 우리 사람 말씀 절대 아니고요. 개인 투자가들은 관망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시식의 11월 3주차 방송입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사이셨습니다.